교술갈래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술갈래 뭐 있어요? 수필. 교술이라는 말 자체가 서술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지.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 수필은 어떻게 형상화해서 주제를 전달할까?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정서를 담은 글을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정서를 표현하면 문학이니까요. 아, 교술갈래 맞아. 문학이었었지. 수필을 감상하고 교술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합니다. 즉, 윗글 가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교술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교술갈래란 뭡니까? 경험 및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 하위 갈래로는 서, 설, 발, 기, 수필, 편지, 일기. 여러분들 교술 갈래 써본 적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일기 써본 적 있잖아? 독서 감상문 써본 적 있잖아요? 그거 다 수필이니까. 교술 갈래의 특성, 제재가 다양합니다. 형식도 다양하고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씁니다. 다른 말로 묶어서 제재, 형식, 표현에 제한이 없다.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술 갈래의 특성에 따라서 감상, 글쓴이의 경험에서 발견한 가치나 깨달음이 뭘까? 글쓴이가 의미를 부여한 소재를 통해서 작품에 나오는 대상이나 인물들은 어떠한 물건이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라는데 확실히 개성은 말투에서 드러나지. 어조와 문체를 파악해보자. 대상 및 경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래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다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 제가 작년에 읽었었던 책 중에 최고는 월든이란 책이거든. 무소유에 대한 책인데 내가 작년에 읽었던 중에는 책에선 제일 나. 근데 그 무소유의 삶을 저는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글은 최고야. 표현이 죽여. 진짜. 아, 글은 묘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무소유?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그렇게 비판적으로 읽는 거지. 다음, 교술 갈래는 글쓴이가 삶의 가치 있는 삶의 체험을 사색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나 깨달음을 글로 써놓으면 문학이니까 우리 감동을 느끼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반성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보실 거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 글을 왜 교과서에 실어놨을까요? 우연한 계기로 참나무와 인연을 맺는 글쓴이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잘 드러납니다. 감동과 교훈을 주는 교술갈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있게 수필 한번 써보세요. 이야기. 글의 종류는 경수필, 가볍고요. 현대수필, 무거운 수필도 있나요? 네, 신문의 칼럼 같은 거, 좀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 걔네들은 중수필이라고 하지. 경수필하고 반대되는 중수필.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수필은 다 경수필입니다. 체험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성찰합니다.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대못이 박혀있는 참나무, 우연히 나무에 못이 박혀있는데 그거 뽑아주면서 그 나무하고 좀 정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 때 제발 우리 엄마한테 별일 없게 해주세요. 소원도 그 나무 밑에 가서 빌고. 그런 것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와 인연을 맺은 그 참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줘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썼어요. 끝. 다음 페이지.
한 그루 나무처럼 대령이 오라보니 북한선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 지 2년쯤 되었다. 일상, 구체적인 경험. 산책 간 지 2년 간 게 특별한 일은 아닌 거죠. 주변에 사소한 일, 주변에 사소한 사건. 특별한 게 수필의 소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 처음엔 적막한 감이 없지는 않았으나 화자의 작가의 정서를 직접 제시해 주죠. 그럭저럭 습관이 되니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니까 무엇보다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잘 들어온다. 물가나 약수터에 앉아서 혼자만의 시간도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온다. 화자의 정서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직접 제시해 주지. 대부분의 수필은 직접적으로 느낌, 정서, 깨달음을 전달해 준다. 주말마다 산행하는 나, 산행했을 때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욕인내, 일상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체험을 할 겁니다.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밑으로 내려가자.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수필의 특성,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 하나 없어요. 친구 하나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진솔하게 서술해 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지. 그래서 수필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1인칭의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옛날에 시인 고은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여기에는 이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문학계의 밑으로 걸린 늙은이거든. 그래서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름이 이렇게 지워져 있어. 이렇게 그냥 그렇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일선사는 옛날에 시인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경내에 서면 성북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조망. 올 봄부터 나는 계속 이쪽 길로 다녔는데 늘 둘째 번 약수터에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내처 한 번에 오르곤 했다. 그런데 전환. 어느 날 약수터 곁에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의미 있는 대상이 될 겁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 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 있는 늙은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녹슨 대못. 오래전에 누군가가 바가지를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 빼낼 자신이 없어서 일단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대못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대못이 가슴에 남아서 그 못을 뽑아주고 어때? 내가 너 아프게 해주지 않았어? 우리 인연을 한번 맺어볼까? 그런 식으로 사소하게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서 약수터에 올라갔다. 작정한 사건.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밖에 없었다. 괄호. 이거 의미 있는 체험이라는 거지. 특별한 거. 그게 뭐? 아니야.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걔한테만 의미가 있으면 뭐? 수필은 1인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너한테까지 의미 있을 필요는 없잖아?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시간의 흐름. 참나무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을 갖고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얘 발음이 어떻게 돼요? 연두빛의 츠로 발음이 된다. 우후, 국외음화인가? 아니죠. 트가 츠로 돼야 국외음화지. 이거 츠가 된 거니까 국외음화지. 다음 중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이 다른 것은 2번 빛이
괄호 해놓고 빛이. 이거 대충 보면은 치가 있다 구개음화라고 보지만 얘 구개음화 아니죠. 그런 식으로도 낚을 거라고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잎을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산에 올라갑니다. 옆에 볼 거 있나? 볼 게 없네요. 아니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을 한 번 준 나무라고. 내가 마음이 심란할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뱉어놓고 후회할 때,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혔을 때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갔다. 이때 이럴 때 언제? 위로받고 싶은 기분이 들 때. 나무한테 위로를 받는데 나무는 빨간색 체크.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주며 미소를 짓거나 그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중요한 또 포인트는 어디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네가 그 못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힘들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봐. 한결같은 마음 체크. 나는 그 나무 위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과 김밥을 먹고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실제로 나무가 말을 한 거는 아니지만 작가의 상상을 통해 나무와 대화를 합니다. 나무와 대화를 해 나무가 사람 같단 이야기네. 의인법 쓰여져 있군. 확인.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나무,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걸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나무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우주나무의 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천 감겨 있는 느티나무.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 체크해 놓고 별표. 이것 때문에 내가 나무에게 뭔가 소원을 좀 하늘에 전달해 줄래? 라고 소원을 빌 거거든.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은 겁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가 나의 우주나무입니다. 얘는 나에게만 특별해. 나에게만 특별해? 그런 게 인연이지.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난 집에 가면 거의 인생의 절반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만 특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인연이지 뭐. 누구에게 소중할 필요가 있나. 가을이 시작될 무렵 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죠. 지방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위로받고 싶어서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를 올려다보며 여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바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는 우주나무는 사람의 소원을 하늘에 전달해줘. 나에게 우주나무는 아까 개야 못 뽑아주네. 그래서 참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던 겁니다. 요렇게 화살표.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무한테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는데 어머니 건강해졌네. 생각해. 이 나무가 하늘에 내 소원을 전달해 줬어. 전달해 줬어. 의식과 영혼이 있어야 돼. 이 나무에 영혼이 있어. 라고 믿어. 나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을 믿는다. 왜요? 거꾸로 화살표.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님이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을 믿은 것, 나무를 빌고 소원을 빌었더니 실제로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오해하면 안 돼. 나무가 어머니를 낫게 해줬다 아니야.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을 전달해 준 거야. 빼먹지 않고. 글쓴이, 참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의미 부여. 글쓴이는 그 아무에게도 하찮을 나무를 우주나무로 삼았고요. 어머니가 쾌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깨달았음. 가운데 부분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 글쓴이의 경험과 거기에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필, 경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 가치 있는 의미. 그렇게까지 해줘야지.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우주나무의 의미 됐어. 수필의 형상화 방법 앞에서 다 읽었었던 얘기긴 한데 그래도 밑줄은 글까? 특별한 형식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지. 나는 글쓴이 자신 고백합니다. 고백적이야. 주관을 진솔하게 드러내서 개성이 나타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사색, 성찰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진지한이라는 말은 좀 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정말 가볍게 읽는 수필들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생각해 본다. 다음 페이지.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서 며칠 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회상적이지. 눈이 내린 날이었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겨울 참나무의 모습, 묘사, 거기에서의 받은 느낌.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었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면서 겨울의 참나무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이후로 깨달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겠지. 깨달음, 성찰. 맞아. 수필은 깨달음과 성찰을 쓰는 거라 그랬어. 무엇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맞아. 이 수필은 의미 있는 경험과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이 다 있군. 우와, 잘 쓴 수필이네.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을까 반성합니다.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었던가 반성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던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네 반성합니다.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반성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몸에다가 못질을 해도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고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는 것 누구? 참나무. 그러니까 참나무를 보고 반성하고 참나무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달음. 이제부터 나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한 그루 나무같이 사는 건 어떤 거라고? 다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말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여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서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 겉모습은 변해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이만큼이 내가 원하는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끝. 글쓴이가 주목한 참나무의 모습. 세월의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여 겉모습은 바뀌어도 그 자리에 늘 굳건히 서 있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 끝 부분에 나타난 수필의 특성, 글쓴이의 성찰이 있습니다. 깨달음도 있고요. 수필의 특징, 경험과 성찰을 통한 깨달음이 다 있습니다. 뭘 깨달았어? 저런 한 그루 나무처럼 살아야겠구나. 확인. 별거 없죠.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겨울날 참나무,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참나무를 보고 성찰하고 깨달았습니다. 의 구조로 되어 있다. 수필이라서 구조란 말을 쓰기도 좀 그래. 이렇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캠핑장은 나무가 많은 데가 최고지. 신생 캠핑장은 너무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나무가 별로 없어서 여름엔 달라. 이 타프랑 나무 그늘이랑은 달라. 이렇게. 수필의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구분해 봅시다. 이거 구분하지 못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성찰. 이거를 구분을 못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 정도는 믿어 봅니다. 라는 것들. 됐어. 이 수필에서 나타난 글쓴이의 삶의 태도, 가치관, 주제를 찾으시죠.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어요. 한 그루 나무 같은 게 어떤 건데요?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 포용하고 속마음 변하지 않는 것. 다음, 옛 신화에 나오는 우주나무를 소개하던데 그 얘기 왜 했을까? 나에게도 우주나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이 수필에서는 그러네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과 고려했을 때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이럴 때의 나무, 이럴 때의 나무 전부 다 하면서 이렇게 겉모습은 다르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구나. 라는 이야기. 모습은 달라졌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구나. 한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계절에 관계없이 늘 그 자리에 굳건히 뿌리내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화살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 얘기. 밑으로 내려와서 수필의 특성. 첫 번째,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죠.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요. 자기 고백적입니다.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 있고요. 그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거 잘 나오지는 않는데 요거 있죠. 요거. 시험 문제는 시처럼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고 소설처럼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기 고백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 있죠. 그거 잘못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 말이랑 왼쪽 얘네랑 오른쪽 얘네랑 그냥 이렇게 줄을 맞출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 그거 알아요? 제가 은근슬쩍 돌려 말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는
찔리는데 집에 가서 외워놓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써먹을 말이니까. 니들 고3 돼도 수필의 특성은 이거야. 니들이 나중에 한 30대가 돼도 수필의 특성은 이거야. 이건 바뀌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음 페이지. 생각 펼치기. 수필을 써봅시다. 열심히 잘 써보세요. 됐고. 요 정도는 볼까? 좋은 수필이란 생각이 깊고 진실되고 섬세한 것. 형식과 표현은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개성적인 것. 뭐 그런 거죠. 됐고요. 다음 페이지. 완성한 글을 바꿔서 열심히 잘 읽어보고 기억에 남는 거 잘 살펴보고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을 써보고 이와 같은 글을 써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써보면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거의 하나예요. 아, 인간은 잘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 언제 느끼냐면 매년 다이어리 사면 늘 4월 달까지 열심히 써. 그리고 그 이후로 잘 안 써.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단순 메모장이 되어 있어.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매년 올해의 계획, 목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 비슷해. 다 똑같아. 살을 빼자. 부지런히 움직이고 물건을 잘 찾지 말고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고 맨날 이런 거 써 있다고. 정말 인간은 잘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렇게. 물론 그렇게 내 자신을 받아들이면 문득문득 자기 혐오에 빠질 때가 있죠. 이 인간 또 물건 찾고 있네. 이런 거. 농담 삼아 난 내 인생의 한 18분의 1은 뭐 물건 찾는 데 시간 쓰고 있는 것 같거든. 이렇게. 여기랑 앞이랑 요 페이지랑 여기랑 여기 페이지 빈칸 한번 채워 보시고 밑에 답도 있으니까 채점까지 지금 해 주시고 다음 자습 써 있는 친구들은 뒤에 소단어 문제까지 지금 시작. 늦추지 마. 오늘 그냥 끝내. 수고했어.